네, 열정 넘치는 청춘, 대학생들에게 생생한 인턴 경험담을 전해 듣는 시간입니다. 거기 어때 시간입니다. 네, 좀 전부터 씩씩하게 이 자리를 지켜온 분이 있는데요. 바로 상명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이성재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컴퓨터과학부에 재학 중인 이성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생방송 어떻게 참여해 보니까 괜찮아요? 어때요? 개인적으로 지금 되게 떨리고 있어요. 예. 티는 나지 않아요. 그래요. 잘하고 그런가요? 있으니까 아주 오늘 좋은 정보 부탁할게요. 네, 씩씩한 목소리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자랑, 자기 소개할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인턴기까지 도전을 했었나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상명대학교 컴퓨터과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1년 휴학을 하면서 제가 마케팅 쪽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계기는 이제 대외 활동을 통해 예를 들면은 음악 SNS 그리고 페스티벌 그런 것 같은 온오프라인 마케팅에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네. 이게 시작을 하면서 배우고 하다 보니 그럼 한번 실무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에이블스케어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네.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동아리 활동도 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제가 1, 2학년 때는 동아리 부회장, 흑인음악 동아리 부회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과대표로 학생회 활동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그렇군요. 랩 잘해요? 방송에서 보여줄 만한 실력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일단 끝나고 한번 개인적으로 들어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성재 학생이 인턴 생활을 했던 곳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에이블스케어 맞나요? 네, 에이블스케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조금 생소한 업체이기도 한데요. 어떤 곳인지 김효선 캐스터가 네. 에이블스케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거기 어때에서 소개해드릴 기업 방금 이성재 학생이 다녀온 에이블스케어입니다. 이 에이블스케어는요, 바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인기 있는 스터디 카페인데요. 네. 열정 가득한 사람들에게 오아시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에이블스케어는 2010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젊은 기업의 역할 모델이 되고요. 또 결과에 다다르는 과정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대표 청년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강남 최고의 카페이자 또 최적의 몰입 공간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장소를 대여해 준다는 개념이 조금 낯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공간 자체가 상품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개념 사업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재 학생은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제가 에이블스케어에서 바로 근무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네. 비슷하지만 다른 동종업계에서 제가 정식 채용을 통해 근무를 시작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과 브랜드라는 그 경영 방식에 있어서 다소 그 직원분들과 더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은 좀 갈등이 심할 것 같기 때문에 네. 3일 만에 근무를 포기했습니다. 네. 소신이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 공간에 대한 마케팅을 짜봤는데 그냥 이대로 버리긴 아깝다고 생각돼서 여러 가지 경쟁사들을 보다가 에이블스케어 가장 개인적으로 여기에 가장 경쟁력이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유선으로 연락드는 것도 아니고 예. 페이스북 메시지로 먼저 제가 기획한 제안서가 있는데 예.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기로 이제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인턴으로 채용이 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야. 그렇군요. 굉장히 특별한 채용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쵸, 공고가 그쵸. 난 것도 아니고 특채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열정만을 가지고 이렇게 인턴으로 채용이 되게 된 것 보니까 정말 열정이 대단한 학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에이블스케어 자체가 굉장히 특색 있는 카페이기 때문에 했던 일들도 아마 특색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일들을 주로 했었어요? 저는 주로 이제 공간을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케팅을 맡았고요. 그리고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나 프로모션 그것들을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예를 한 가지만 들면은 예. 고객분들을 위해서 도서 이벤트를 한번 페이스북을 통해서 진행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북카페다 보니까 책이 중복되는 도서가 많이 있었어요. 이걸 그냥 가만히 두면은 가치가 줄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분들에게 선물하자라는 의미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이벤트를 게시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고객분들이 각자의 사연을 써서 이 책이 너무 읽고 싶고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감동받으면서 고객분들에게 제공해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벤트를 하면 SNS를 통해서 이벤트를 제공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SNS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뭐 저희 공간은 어떻고 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을 것 같은데, 네. 자, 아무래도 인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을 하다 보면 어려웠던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제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제 정식으로 마케터로서 일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정말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신중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고 또 책을 잘 읽지 않은 습관 그런 것 때문에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해야 할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가장 어려웠던 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걸 놓쳤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 고객은 항상 저희를 방문하는 고객은 정해져 있는데 예. 살짝 벗어나서 그분들을 위한 기획, 아, 살짝 그 목표보다 기대치가 낮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나름의 그렇죠.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던 네. 것 같군요. 그 요즘에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복지도 참 좋아졌구나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성재 학생은 그렇다면 반대로 일하면서 느꼈던 좋은 점은 어떤 거였어요? 우선 일을 하면서 제가 예. 처음으로 실무 경험을 제대로 배웠고요. 그리고 에이블스케어 공간에 오는 많은 분들이 정말 열정이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한 명 한 명 각자 일에 몰두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 또한 자극을 받게 되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를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저희가 정말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네. 직원들 간에 뭐 대표님, 팀장님, 점장님 보통 이런 그렇죠. 네. 그런 호칭을 쓰지 않고 각자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브로디라고 이렇게 불렸거든요. 브로디요? 네. 왜요? 왜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브로디라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브로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닉네임을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지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태진 씨 닉네임 하나 지어드려도 괜찮을까요? 싫어요. 아니요. 할게요. 미키 어때요? 미키킴. 미키킴 어때요? 미키킴. 딱 어울려요. 어울리죠? 자, 앞으로 제가 미키킴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윤소희 씨도 괜찮을까요? 제가 닉네임 하나 지어드릴게요. 뭐요? 보톡스. 보톡스 윤. 보톡스 어떻게 한번 넣어볼까요? 자, 필요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서로 닉네임을 부르면은 참 친근해지는 것 같고 또 회사 내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네. 더더욱 도움되는 일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할 때 이런 건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예. 마케팅에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는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 제가 항상 이 부분을 강조받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정확하면은 그에 따른 순차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목적 아래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사수가 또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도움을 주셨던 분이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굉장히 바쁜 시기에 예. 특별하게 채용이 되는 경우라서 사수 같은 분은 없었고요. 네. 그냥 오로지 대표님과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옥주 학생이 또 예비 사회인들의 궁금증을 담아왔다고 합니다. 맞죠? 네. 네. 이제 에이블스케어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마케팅 직무에 대한 그런 질문도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담아왔는데요. 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2학년 박현준입니다. 현재 강남을 중심으로 에이블스케어와 같은 많은 모임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에이블스케어만의 특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네. 예. 굉장히 언더 스타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파일 같은 거 보는 거 같아요. 그래요. 네. 아무튼 뭐 궁금한 거 한번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뭐 민들레 영토나 강남의 토즈 같은 스터디 카페 많이 봤어요.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많이들 생겨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화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이블스케어만의 이 특화된 점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 에이블스케어의 특화된 점은 정말 고객들의 집중과 몰입을 최대화로 돌 수 있으면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구성되었던 점입니다. 예. 테이블의 위치, 조명이나 음악, 가구들의 동선 하나하나가 정말 고민을 거듭해가지고 준비되었고요. 네. 거기다가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있으니 방문하는 이들에게 특별하다는 가치 또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재 학생은 그러면 그 특별함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감각적인 동종업계에 비해서 감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하더라도 뭐 가격, 서비스, 맛있는 음료 그보다는 사람들이 감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비가 올 때는 에이블스케어에서 책 한 권 그런 것 같은 비유를 문구로. 하면서 네.
홍보를 해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동정업계와 특화된 점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특화된 마케팅을 또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또 궁금증이 있을지 옥주 학생의 두 번째 질문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마케팅 직무에 관한 질문인데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이선영입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예, 그래요. 뭐 아까도 얼핏 얘기가 나왔지만 마케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시행착오를 했던 점 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너무 마케팅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의 그 선입견을 버리기 위해서 좀 마케팅이 좋았던 거, 재밌었던 일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 이벤트. 도서 이벤트. 정말 고객들이 기뻐하고 아. 그리고 그분들의 감동이 제 감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정말 고객들을 위한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면은 고객의 기쁨이 정말 기업의 기쁨이고 그만큼 또 성장하는 것. 그게 보람이 있군요. 네, 마케팅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성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을 했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마케팅 직무에 관심이 있었어요? 마케팅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경우는 제가 2012년도에 휴학을 하면서 음악 어플리케이션 SNS 미론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예. 제가 그곳에서 이제 대외 활동으로 처음으로 마케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담당자분들과 그리고 거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제가 하면서 저에게 맞구나. 그리고 그분들도 한번 시도해봐라라고 저한테 응원해 주셔가지고 본격적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마케팅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힘들었던 점들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힘든 점을 고려하고 마케팅 일을 좀 시작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좋은 한마디. 네. 예. 우선 제가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항상 지금도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즉 고객은 비합리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정말 좋은 상품으로 많은 홍보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 상품에 충성 고객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기대 이하가 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생각지 못한 것에서 기대 이상이 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그러면은 마케팅 팀이나 홍보팀을 지원하는 분들에게 성재 학생의 이야기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조언을 좀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네, 성재 학생이 지금 말한 고객은 비합리적이다라고 했는데 마케터도 비합리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기껏 좋고 너무나 아름답고 괜찮은 것들을 기획을 했는데 고객이 안 알아준단 말이죠. 예. 근데 다시 얘기하면 고객의 니즈를 마케터가 파악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학생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좋고 아름답고 예쁘면은 그리고 이게 괜찮으면은 무조건 사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니즈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 고객의 원하는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려면 대중 문화라든가 어떤 흐름이라든가 그런 거에 항상 귀 열려 있어야지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마케팅 업종에 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옥주 학생 마지막 질문 준비되어 있죠? 네, 저는 이시안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성재 학생이 말한 것처럼 열정과 도전 정신을 보는 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되게 어렵거든요. 도전 정신을. 네. 네. 서류에서는요. 방법이 없죠. 내가 했던 경험들. 방금처럼 성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콜드메일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취직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것도 이 친구가 좀 도전정신 있는 친구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말로써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로써 할 뿐더러 또 가끔 시키지 않은 짓도 좀 해가면서 예. 제가 뭐 그 장기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가끔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이 정말 들어오고 싶다는 걸 어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도전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최현주입니다. 마케팅 관련 직업을 희망할 시에 혹시 필요한 성격이나 능력 등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성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뭐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고 또 지금 여기 와서 봐도 사교성이 굉장히 좋은 성격인 것 같은데 네. 마케팅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보았던 분들을 보니까 정말 사교성, 그 대인관계가 정말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만큼 자기 자신도 잘 알고 상대방도 잘 알면은 자기가 팔고자 하는, 알리고자 하는 상품도 잘 알고 고객도 잘 아는 그런 성격의 감각이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반드시 필요한 좀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
이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심? 어떤 면을요? 예를 들면은 상품을 이해하고 그 목적, 고객을 이해하고 목적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해해서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에이블 스퀘어에서도 그런 이해심 많은 사람을 뽑을 것 같은데 어떤 인재상을 원하나요? 일단 에이블 스퀘어에서는 저와 같은 경우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열정적이고 도전 정신이 있는 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부분. 그럼 성재 학생은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자, 아무래도 직장 경험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에이블 스퀘어에서 다시 일할 생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금으로서는 제가 하고 싶은 장점을 좀 더 찾아보고 추후에 그게 에이블 스퀘어와 함께 빛낼 수 있다면은 물론 꼭 함께 하고 싶은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에이블 스퀘어가 인턴을 상시 뽑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좀 특채로 들어갔던 경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채용 공고나 그런 네. 거 없이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도전 정신이 있다면 두드려 볼 만한 회사다라는 네, 말씀해 그렇죠. 주셨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시안 대표님 또 잘해 주셨잖아요. 직접 우리 이성재 학생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남았어요, 생각보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컴퓨터과학부입니다. 마케팅과는 물론 연관을 지을 수 있겠지만은 배우는 거는 무관하죠. 나중에 제가 이제 마케팅 관련 업종에 지원을 하게 될 때 좀 더 비전공자임에 불구하고 알릴 수 있는 뭔가 필요한 니드가 있을까요? 이게 마케팅은요, 그러니까 경영학과 이런 거는 그 교수님들 얘기하기를 우리는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학문이 아니라 경험의 집합인 거죠. 그래서 늘 이론이라는 건 딱 이론이라고 세워봤자 환경이 변하니까 바로바로 변하거든요. 한마디로 마케팅은 경험과 그다음에 어떤 그 도전하는 정신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더 높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학과 다닐 때 경영학과에 꼭 나와야 된다 이런 마케터의 조건은 없거든요. 그다음 뭐 학점은 몇 점이야지 이렇게 따지지 않으니까 실제로 지금처럼 여러 군데 부딪혀 보고요. 그다음에 SNS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컴퓨터 과학부와 SNS가 사실 큰 상관 없잖아요. 전공으로 배우는데 네.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상관이 있는 듯이 느껴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 IT라든가 아니면 SNS라든가 이런 식의 마케팅 같은 것들에 내가 좀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보는 것이 나중에 어필하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가 거기 어때를 통해서는요, 이성재 학생의 에이블 스퀘어 인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거기 어때는 계속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궁금증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어떤 기업이죠? 네, 다음 주는요, 바로 LG상사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요. 이 기업에 대한 궁금증과 마케팅 직무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거기 어때를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려준 이성재 학생 진심으로 고맙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